자, 4주차 문법, 언어와 매체, 문법 부분 과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하고 문학하고 관련된 부분들은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언매 문법 4주차 풀이 내용을 좀 하도록 하고요. 5주차에서 나갔지 못했던 문법 관련 내용은, 6주차 수업 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크게 번호는 현재 18번, 22번, 23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23번, 그리고 37번, 38번, 요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다시 한번 좀 잡고 가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파생어라는 아이는 뭐다? 네, 그렇죠? 자, 잠깐만요. 자, 옆으로 당겨라. 좋습니다. 파생어란 아이는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아이고, 합성어란 아이는 어근이 결합한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법적 지식에 기반을 두고 추가로 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보기나 문법에서 주는 힌트를 잡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힌트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좀 풀라고 제시를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해버리면 지식만으로 한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문제를 좀 설계해 놓았고, 문법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지만 거시적으로는 미시적으로 디테일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음운 변동에서는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 교체, 그리고 이중모음화는 사라지고 반모음 교체로 바뀐 게 있다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단어를 들어갔을 때 과거에는 없이를 부사형 전성어미 정도로 보았는데, 지금은 없이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부사 파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늦잠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문제 푸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과거에는 늦이 비동사적 합성어와 연결되는 것, 즉 늦잠은 늦은 잠이었는데, 지금은 파생 접두사로 보기 때문에 파생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들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외우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그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한 힌트를 좀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8번에 이래 놨잖아요. 접사가 있습니다. 접사가 어떻게 있는가? 여기서 문장의 구조나 단어의 품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한정접사라고 한대요. 그러면 구조나 품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지배접사라고 제시돼야 됩니다. 그때 구조는 대체로 문장 성분에서 예를 들어 목적어가 오는지 아니면 필수적 부사어가 오는지, 이건 추후에 문장에서 배우겠죠. 혹은 아니면 높임의 시 등이 와서 전체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지우개 같은 것처럼 지우라는 어근에 개라는 파생 접사가 붙어서 지우라는 동사 어근에 뭐다?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아예 뭐로 바뀌는 것, 명사로 파생된 것, 이런 것들을 지배접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풋사랑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접두사로 의미가 추가된 케이스죠. 멋쟁이 같은 경우는 명사가 명사로 바뀌었고 의미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가하고 나 보시면 얘는 한정접사인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분 보시죠. 덥게 같은 거 보시면 덥다라는 덥, 즉 동사 어근에 뭐가 붙었습니까? 정확하게는 어간이죠. 거기에 개라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아예 문법 범주가 바뀌었습니다. 동사에서 명사로. 그럼 얘는 지배접사가 붙은 걸 거고요. 선생님이 문제입니다. 단어로서의 선생님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군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여기서 문장 구조 변화를 한번 볼 텐데,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 네. 철수가 밥을 먹었다. 네. 철수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선생님이 오시게 되면 선생님께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면 뭐가 덧붙게 돼 있습니까? 시가 덧붙어서 구조가 바뀐 거거든요. 높임의 의미가 추가돼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일 때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문장의 구조가 바뀌었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배접사라 하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으나 보기에서 힌트가 구조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를 물어본다라면 구조하고 관련된 요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 약을 먹다, 먹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약을 먹다 같은 경우에는 단순 타동사인데 먹이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십시오. 철수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약을 먹였다라가 되면 에게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문장 구조에서 약을이라는 목적어만 오는 형태가 에게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붙는 구조가 변하게 돼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뭘로 보시면 됩니까? 문장 구조의 변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장 구조가 변했으니까 한정접사다, 지배접사다. 그렇죠. 지배접사가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용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답은 간단하게 2번이 나와지는데 3번 정도가 조금 고민스럽긴 하죠. 선생님, 어근의 품사 자질이란 게 품사가 바뀐 건가요? 라고 하는데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타동사가 사동사로 바뀌는 것 등은 사실은 문법의 자질이 바뀌었다라고 보진 않고요. 실제 출제된 유사 문제를 찾아보면 예를 들어 높다, 형용사죠. 근데 이가 붙어서 사동전미사 이가 붙어서 뚝을 높이다가 되면은 형용사가 동사로 변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문장의 구조 중에서도 품사 자질을 바꿨다라고 보는데 같은 동사 내에서의 변화는 문법 예를 들어 대학 이상에서 배우는 문법 범주에서는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치시는 범주에서는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 보기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자는 측면. 그래서 구조가 바뀌는 것은 주로 문장 성분, 필수적 문장 성분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는가. 그 다음에 시와 같은 높임의 구조가 변하는가.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죠. 왜? 라의 선생님의 님이 붙으면 한정접사 같지만 실제로 뭐다? 시가 붙는 형태가 돼서 문장의 구조도 바뀐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보죠. 이 부분은 글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글을 잘 이해하시면 사실은 독해가 되게 잘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단일어로 지금은 여겨지는 두더지가 있는데 과거에 이 두더지는 뒤지는 지였다. 그래서 디테일을 살펴보니까 동사적 합성어와 비동사적 합성어가 있다. 그래서 찾아보니 과거에 뒤지는 지 같은 경우는 비동사적 합성어였는데 왜냐하면 뒤지는 지에서 는이 생략되면은 비동사적 합성어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뒤지는 지인데 뒤지지, 두디지, 두더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동사적 합성어는 우리 수업 때 했었죠. 어미가 생략된 거. 자, 그래서 두더지는 뭐였다? 비동사적 합성어, 즉 어미가 생략된 거였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 원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뭐한다?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다. 그래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뭐로 취급한다? 단일어로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테일한 용례 조금만 보죠.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 기억나죠? 구가 그대로 단어가 된다. 이것을 뭐라고 볼 것인가? 그렇죠. 합성어로 볼 것인데 구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왔다. 조사 생략 정도만 볼 수 있다. 띄어쓰기만 변했다를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동사적 합성어. 그 다른 것은 뭐로 본다? 비동사적 합성어로 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기반해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예시를 꼭 잘 보셔야 돼요. 체언에 체언이 결합한 거, 호두 과자. 이거 보시면 나무 상자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사가 명사를 바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적 합성어.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관형사 기억나죠? 이, 그, 저, 헌, 세, 온갖, 무슨, 천, 옛, 한, 두, 서, 너. 그럼 한이라는 관형사와 번이라는 의존명사, 즉 체언이 결합해서 합쳤으니까 원래는 띄어쓰기 한 번인데 합쳐져서 한 번 혹은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쓰이게 되면 동사적 합성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거 그렇습니다. 잘생기다. 맞죠? 잘생기다. 근데 잘생겼다는 건 말 그대로 good 혹은 well appearance 뭐 이런 느낌이었죠. 아, 얼굴이 잘생겼어. 그런데 이걸 워낙 자주 쓰다 보니 잘생기다가 하나로 붙게 되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예쁘다라는 의미 정도로 관용구 형태처럼 많이 쓰이게 되면 이제 붙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잘생기다인데 이걸 많이 쓰게 되니 이 두 개 탁 붙어서 부사에 용언이 붙은 형태. 그럼 띄어쓰기만 변한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동사적 합성어. 그 다음 마지막 조사생략. 낯설다는 것은 낯이 설다. 얼굴이 익숙하지 않다. 이런 의미 정도인데 역시 조사생략이죠. 그 다음에 용언의 연결형. 접어. 그 다음에 들다. 요러면 동사적 합성어인데 비동사적 합성어는 제일 뻔한 거 뭐다? 어미가 생략된 거. 자, 여기 보시면 오르고 원래 내리다겠죠. C는. 근데 오르내리다니까 뭡니까? 연결어미 생략. 자, 그 다음에 밉상은 뭐다? 미운상. 밉다의 밉은, 즉 은에 해당하는 전성어미가 붙어야 되죠. 근데 바로 밉에 상이 붙은 거, 즉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했다. 똑같은 말. 뭐가 생략됐다? 어미가 생략된 구조로 쓰인 명사. 이렇게 되면 이건 우리말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 구조죠. 그러니까 비동사적 합성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깨끗하다의 깨끗은 과거 저희 배울 때 용법상으로는 불구어근이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지금은 비자리 먹은 형태 혹은 부사 어근 형태의 이야기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지 않은 것을 쓰인다. 깨끗하다에 이건 쓰이긴 하는데 슬기롭다 같은 경우는 상관없으나 깨끗, 부슬부슬 할 때 그 부슬 정도에 해당하는 요소는 바로 체언을 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체언을 수식한 형태가 되면 우리 일반 구조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를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귀옛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 에와 이제 뭐가 쓰입니까? 관형격 조사 시옷이 결합됐대요. 그러면 부사격 조사 에 다음에는 관형격 조사 시옷이 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부사격 조사에 관형격 조사가 붙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러한 형태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보기 조금 힘든 게 우리말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의 여행, 집으로 여행이 아니라 집으로의 여행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못됐는가는 조금 애매한데 구어적인 특성이 남아있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 이 문제항에서는 뭐다? 부사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은 동사다, 비동사다. 그렇죠. 비동사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가셔야 돼요. 기억에서 나와 있는 정보는 이거였습니다. 에와 시옷이 결합되어 있는데 얘를 뭐로 봤답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거울 여기까지 그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앳 다음에는 제 그림자니까 앳하고 통하는 것은 누구? 에있는입니다. 에있는. 그런데 여기서 앳은 에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했죠. 4번에.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제시된 정보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단순한 상식으로 푸시거나 아니면 급한 마음에 이런 거겠지 형태로 접근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t하고 같은 것이 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1, 2, 3호 한번 보겠습니다. 귀엣은 거울의과 짜임이 같다. 그렇죠. at이 에 있는이니까 부사격 조사 에에 관형격 조사 시옷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귀엣과 말 사이, 그렇죠. 거울의 at 그리고 말 돼 있으면 여기 거울의 말 다음에 제라는 관형사 시리즈가 올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뭐 이런 거 관형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요소가 들어올 수 있고, 마지막에는 글의 주제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다?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불릴 수 있다. 왜?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없으면 현재는 비동사적 합성어인데 과거에는 비동사적 합성어인데 현재는 뭐라고? 그렇죠. 예, 그렇죠. 뭐다? 단일어. 이런 형태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슉. 제가 이걸 너무 크게 잡아놨군요. 자, 이렇게 하면, 아이고, 좀 덜 들어오네. 네. 자, 2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리죠,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욕심을 너무 냈네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맞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화어를 만든다고 했는데 1, 2, 3, A, B, C는 동사였고 이 뒤에는 비동사였습니다. 그러면 가락, 연필이니까 채연, 수식이 가능하니까 동사죠. 빼빼한 같은 경우는 빼빼아의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구조고, 여기서 보시면 읽어 갈무리하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잘못 봤네요. 여기서 보시면 C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오르고 내리다니까 오르내리다 형태니까 뭐다? 연결어미가 생략된 거다. 그럼 간단하네요. 읽어 갈무리하다가 아니라 일깔무리하다. 어가 사라져야 되죠. 비동사적 합성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덮밥 같은 경우는 뭐다? 용언과 체언이 연결될 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된 것. 덮은 밥 접칼인데 는 생략된 거고요. B는 검고 푸르다, 잡아 쥐다 같은 경우는 연결어미가 생략된 것. C는 아예 부사 어근 뒤에 체언을 수식한 케이스.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의도는 이거예요. 자, 보시면 늦잠하고 부슬비 따지는 겁니다. 늦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늦은 잠이어서 비동사적 합성어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답은 사실은 3번으로 여기 문제는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은 늦잠은 뭐다? 파생어죠. 지금은. 그래서 37번, 38번은 과거 문제라서 제가 설계를 해놨는데 일부 내신 문제거나 아니면 보기 줘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구별하셔야 되고 부슬비도 비동사적 합성어인데 C와 관련된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답이 하나 이상해지는데 요거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제가 과거 형태로 생각하고 체크해놨네요. 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찾을 수 있군인데
윗글에 A와 동일한 사례를 찾을 수 없군이 아니라 찾을 수 자, 다시 할게요. 답은 5번입니다. 부슬비 C죠. C. 이 부분이 C가 되겠습니다. C. 부슬비가.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지금은 틀렸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과거에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봤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은 이 아이는 뭐로 보겠다? 파생어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이 좀 안 맞죠? 예. 그럼 요거네요. 다시, 네. 미안, 얘들아, 미안. 네.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합니다. 37번은 현재 스타일. 늦잠은 파생어로 그냥 본 겁니다. 그래서 파생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봤는데 A와 동일한 사례를 찾을 수 뭐다? 없군. 왜? 늦잠은 현재는 파생어니까. 그런데 C와 동일한 사례를 찾을 수 없군인데 아니죠. 답은 부슬비 5번 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형태인데 2015년 이전에 나왔던 문제에서는 뭐다? 늦 시리즈를 그 비통사적 합성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늦더위 있죠? 늦더위 같은 경우는 지금은 파생어인데 과거에는 비통사적 합성으로 보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이 37번 같은 경우는 현재 스타일 문제. 늦잠에 늦을 파생어로 보고 과거 2015년 이전 문제는 늦더위의 늦 같은 경우 늦잠에 늦은 뭐로 보았다?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았다라는 설계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비빔밥 같은 경우 보시면 명사가 되는데 비빔이라는 명사가 뒤에 밥을 수식하는 무슨 구조? 수식하는 종속 수식 구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법 통사,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요소들 체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체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거 문제 안 주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보기에서 조건을 주고 찾게 만드는데 자꾸 이 조건을 생략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문법적 지식으로만 클리어하려고 하는데 가끔 저도 실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여기서 주어진 조건대로 체크해보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해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정규 시간에 비문학 그리고 더불어서 5주차 문법 요 내용 같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맞이해서 조금 더 점검하고 체크하는 형태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든 생각인데 문장 읽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누차 얘기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일요일에 만나요.